2024년 11월 21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 외에서는 하락을 하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시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2065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2367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도 역시 1152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연기금 쪽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는 거고 개인까지 합쳐보게 되면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한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2490포인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서 좀 안착을 했으면 했는데 안착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저항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다가 한 9시 40분쯤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폭을 축소를 했고 12시 30분을 넘어서게 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가 현재는 10억 매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3분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난 밤이었죠. 뉴스가 나온 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서 분쟁 동결에 폭넓게 동의를 할 수 있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뭐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의 정확한 분할에 대한 협상 여지가 있다라고 전해졌는데 여기에 또 하나 확인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되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 뭐 힘에 놀리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땅을 양보할까요? 나토에 가입하는 걸 포기를 할까요? 뭐 어떻게 됐든 힘에 놀립니다.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힘없는 나라의 서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우크라이나 모듈건설 주택 그다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사료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수 인수팀이 백악관과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업계와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실제로 생길 경우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통신주가 오늘 상승하는 게 조금 웃겼는데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상승이 유지되는 건 맞는데 신영증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장성 둔화가 내년에 이어지고요. 성장성이 둔화된다라는 건 수익성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성장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AI 도입 가속화에 따라서 과거에 추진하던 다양한 신사업을 정리를 하고 AI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B2B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AI 접목을 통한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5G 이익 회수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본업의 효율화를 진행 중이고 주요 영업비용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핵심 자산의 유동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뭐 돈 안 되는 거는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창출된 현금을 주주환원, 그 다음에 AI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결국 B2B AI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저평가 해소에 주목해야 하고 B2B 매출이 가장 높고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력이 큰 KT를 통신업종 최선호주로 선정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현재는 LGU 플러스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이 49조, 주당 순이익 0.8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 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엔비디아가 100% 잘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다만 사람들은 기대감이 120%가 자라길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좀 악재로 이어진 거죠.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 그래서 장외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6세대 HBM 제품인 HBM4에 대해서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로부터 HBM4 공급 요청을 받고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빅테크들의 맞춤형 HBM을 주문한 것과 달리 뭐 테슬라는 범용 HBM4를 공급한 것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추후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성능을 비교한 후 메인 공급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되긴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인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ISC도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대표주를 보게 되면 대신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2025년 주택시장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회복세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 인하는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2025년부터 예정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PF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착공이 전환돼서 진행이 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체들의 원가율도 8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시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종목들은 크게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게 되면 케어젠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인 크렉소, 뭐 의료 로봇이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HL만도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아톤 상한가 치고 어제 하락, 오늘 역시 하락하고 있고, 대동과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LGU 플러스는 통신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 건설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딥노이드, 그 다음에 뭐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단기 급등 후에 약세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는 봐야겠죠. 좀 더 지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핀테크 이슈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이슈가 좀 있는데, 단기 급등을 하고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장난을 좀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톤 잠깐 보게 되면 아톰 먼저 볼게요. 아톰 먼저. 상한가 기록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최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은 4,900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350원은 이전에 지지가 그러니까 저항이 됐던 그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5,350원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목표가로 정해준 가격은 이 가격이죠. 한 6,800원에서 뭐 7,000원 사이 목표가로 정하고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5,350원 이탈하게 되면 4,9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젠 10%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뉴스가 나왔던 내용을 잠깐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뭐 인도 최대 CDMO 기업인 아쿰스와 9개 주요 핵심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했고요. 오늘 어제 돌파했죠. 어제 돌파를 했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2만 5천 원 부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잖아요. 경제대국이 아니라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팔릴 수 있다란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에 힘입어서 한 25,000원대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렉소. 큐렉소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저항을 어제 돌파를 했고 위에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은 6,500원 추가 매수 해갖고 뭐 빠져나오는 전략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 동반하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로봇 이슈가 다시 한번 불겠죠. 한번 올라가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이슈 나오고 그러면서 급등을 하고 또 거래 없이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뭐 역사적인 바닥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HL만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급등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뭐 엄밀히 얘기해 드리자면 오늘 41,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은 지금은 어디까지 버티셔야 되냐면 39,800원대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항 부분이 여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여전히 한 차원 높은 46,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입니다. 대동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TYM과 대동이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는 총판과 3년간 300억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대동이에요. 그리고 TYM도 우크라이나의 농장업을 비롯해서 뭐 이런 그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랙터, 작업기 20세트 및 유지 보수 부품을 기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TYM 같은 경우는 대동이 가다 보니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000원 부근이 이전에 6이었거든요. 이게 저항이었어요. 이전에 저항이었고 이 12,300원 부근이 이전에 지지도 나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11,100원 11,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12,000원대는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버텨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뭐 한미글로벌은 자회사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목표가를 18,5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요. 이때였죠. 이 가격을 지금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500원을 이탈을 하지 19,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3,000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많은데 올라가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힘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자회사는 영국에 있대요. 영국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세우고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루이드 이게 저항 부근이다 보니 조정을 같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전히 저는 목표가는 9,3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6,100원 있죠? 6,100원 6,150원입니다. 6,150원 6,1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6,150원 이탈 여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0.1%, 0.5%, 2%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1%, 2%, 뭐 3%요 안에서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다 제외를 하고 말씀을 해드렸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3시 18분이거든요. 3시 18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와 이렇게 올려드렸던 차트가 좀 다를 수 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관심 있는 걸 하나 확인을 해본 결과 디오인데 디오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2024년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뭐 중국 수혜가 얼마나 그 활발하게 경제 성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임플란트 관련주는 한국도 한국이겠지만 결국은 중국 이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이 쭉 사고 있죠. 기관이 쭉 사고 있고 외국인은 서서히 뭐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수급이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1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이 박스권을 돌려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7,500원을 매수가로 잡으면 4%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뭐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주가 끌어올렸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면 뭐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다. 그러니까 매집이 끝난다라는 건 개인이든 기관이든 팔 만큼 다 팔면 그 다음부터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끝나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빠르게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어, 유니캐스트가 저항 돌파 시도하다가 못 올려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타이밍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서 매수로 전환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 정리를 좀 해 놓으셔서 매매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